여러분들이 또 저의 경험담도 알려드리고 이 상품을 지금까지 제가 추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투자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투자는 하고 싶은데 나 돈 투자했다가 잃으면 어떡하지? 걱정이신 분들도 많으시죠? 투자는 하고 싶고 돈은 잃기 싫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행에서 투자형 상품을 가입할 수 있지만 원금 보장을 추구하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상품 이름은 바로 ELD입니다. 주가지수 연계 예금 상품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ELS도 아니고 ELT도 아닙니다. ELD거든요. 자, 이 상품 요즘 은행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요즘 판매를 하고 있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은행에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상품이 또 판매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비교를 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서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상품은 우선 가입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에요. 100만 원 이상인데 또 어떤 곳은 300만 원 이상인 곳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지점에 갔을 때 기준이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을 하셨을 때는 최저 50만 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품은 아무래도 주가 지수와 관련된 그런 투자를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가입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가입은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쉬는 날 주말 다 빼고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한 11일 정도 모집을 해요. 그래서 모집을 해가지고 상품 하나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품이고, 그리고 종목당 200억 한도로 판매를 한다, 뭐 이런 공지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도가 먼저 200억이 다 차면 종료가 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리고 뭐 200억이 다 안 차도 그냥 그대로 투자가 되는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이건 이제 기준 지수가 있어요. 투자를 하는 지수가 있는데 보통 코스피 200에 많이 투자를 하고요. 종합 주가 지수가 아닌 코스피 200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개별 종목도 있습니다. 뭐 S&P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삼성과 관련된 그런 종목, 이런 개별 종목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나와야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기간별로 나오는 상품들이 딱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도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이 상품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상품에서 정한 날짜의 지수와 그리고 이 상품에서 나중에 보는 지수가 있어요. 날짜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 두 날짜를 비교해서 얼마나 상승했는지에 따라서 이유를 주는 상품이에요. 기준 지수와 결정 지수, 들어가는 날의 지수가 있고 나오는 날의 지수, 결정 지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원금 보존 추구형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원금을 보존하려고 하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손실이 나냐면요. 이 상품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제 중간에 나 해지하고 싶어요. 나 이 돈 꼭 써야 되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중도 해지 수수료가 있는데 일반 예금은 그냥 해지하면 이자만 그냥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받고 그냥 원금은 보존이 되는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지 원금의 1.1%, 원금의 1.1%예요. 그리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의 0.55%고요. 또 어떤 은행은 뭐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은행에서 넣는지에 따라서 중도 해지 수수료 이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으면 원금이 안 나오겠죠. 1,000만 원을 넣었으면 1,000만 원에서 중도 해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니까 원금의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금 보존 추구형 상품이에요. 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해지해야 될 수도 있지만 또 예담대가 가능한 곳도 있어요. 예담대라는 건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 그래서 90%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1,000만 원을 만약에 넣어놨는데 나 돈이 급하게 필요해. 그러면 900만 원까지는 대출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굳이 해지를 하지 않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예담대 예금 담보 대출 이율과 중도 해지 이율,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나에게 더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따져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품은 제가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만기 때까지 가져가면은 원금은 100% 보장이 되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중도 해지 수수료율 때문에 이제 원금이 손실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상품만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상품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좀 다양하게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 가지 상품이 있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우선 이 상품은 범위형이라는 상품인데요.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자, 기준지수는 내가 들어가는 날짜 대비했을 때 결정지수, 마지막에 나올 때, 이 상품 끝날 때 지수를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지수, 나올 때 지수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결정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90% 미만이면 0.5%를 줍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가 비어있죠. 이건 미만이고 동그라미 꽉 차 있는 건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110% 이상일 경우에도 0.5%만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상품은 조건이 돼야지 1.6%를 받느냐? 자, 이렇게 90% 이상이고 110% 미만인 경우에는 1.6%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 중간에 뭐 올랐다 떨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품에서 딱 정한 날짜, 처음에 딱 기준으로 삼는 지수와 나중에 비교하는 지수, 결정 지수, 이 두 가지만 딱 비교를 하고 1.6%를 주는 거지 중간에 올랐든 떨어졌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품은 약간 좀 복불복의 성격이 강해요. 그 날짜의 지수가 어떻게 될지, 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범위형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형이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하고 1년짜리 상품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100%가 있습니다. 자, 100% 이상 넘어갈 시에는 1.4%를 주고요. 만약에 100% 미만이다. 연 0.5%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들어가는 날, 나오는 날 지수를 비교해서 100%보다 올라갔으면 1.4%, 떨어졌으면 0.5%를 주는 그런 상품이에요. 자, 이것도 장중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날, 나오는 날 비교를 하는데요. 만기 지수가, 내가 나오는 날 지수가 들어가는 지수 대비해서 6% 이상 상승을 했을 때 최고금리인 1.8%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만으로 상승했을 때는 상승한 만큼 이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6%, 106%를 넘기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안 돼도 우선 내가 들어갔던 날보다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들어갔을 때 만기 지수 결정일 전까지 장중에 한 번이라도 15%를 초과해버리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15%를 만약에 들어가고 일주일 뒤에 16%가 갑자기 됐다. 그리고 금리가 뚝 떨어져서 그냥 연 1.1%로 딱 확정이 되어버린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은 중간에 한번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요 안에서 딱 걸려서 한 14%에서 15% 사이에 걸리면 가장 높은 이율인 연 6.3%를 받아갈 수 있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제가 기존에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좀 복불복의 성격이 강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품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확률상으로 치면 좀 10분한테 만약에 이 상품 팔았다 그러면 이율을 못 받아가시는 분이 한 3, 4명 정도? 제 경험상, 체감상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정말 최고금리를 받아가는 분은 제 기억에 몇 분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오랜 생활, 은행 생활 했을 때 물론 이 상품을 굉장히 많이 팔았던 정말 막 진짜 많이 팔았던 지점이었다면 뭐 확률상 더 많았겠죠. 근데 확률상으로 봤을 때 최고금리를 받아가신 분은 한 10% 정도였던 것 같고 보통 고만고만한 금리를 받아가셨던 분들은 한 30%? 그리고 나머지 60%는 이제 뭐 못 받아가거나 그냥 정말 최소금리만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냥 조금만 이자를 받고라도 원금을 넣고 그냥 이자를 나 조금이라도 좋다 하시는 분들 거기다 예금으로 넣어드리고 그래 좀 젊은 분들 중에 좀 투자형을 해보고 싶은데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니까 이제 가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 상품을 좀 많이 권유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품은 투자를 해볼 수 있긴 하지만 큰 수익도 누리긴 좀 애매한 것도 있고 원금이 보장되지만 이게 투자라고 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따로 권해드리진 않았었거든요. 자, 제가 이 상품들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어요. 현재 이 상품으로 작년에 제가 만약 가입을 했더라면 제가 이 상품으로 수익이 났을까 안 났을까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2019년 8월 6일 코스피 200 종가가요 253.41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8월 3일 코스피 종가가 299.46이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지수가 46.05가 증가했는데요. 자,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18.17%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8.17%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제가 이 네 가지 만약에 상품들로 넣었을 때 수익이 났을지 안 났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가 상승을 했으니까 첫 번째 범위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연 0.5%를 받을 수가 있고요. 디지털형도 연 1.4%,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1.8%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이렇게 장중에 한번 이게 올라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정 지수만, 만기 지수만 봤을 때는 18%이기 때문에 15%를 넘어서서 1.1%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그래도 올라서 그나마 수익이 좀 났는데, 자, 그러면 시계를 더 많이 돌려서 2008년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었던 해죠. 자, 그래서 2009년까지 아주 주가가 아주 많이 하락했었던 그런 해입니다. 자, 만약 2008년 8월 6일 제가 이 상품을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코스피 200 지수는 202.28이었습니다. 자, 근데 2009년 8월 3일 지수를 봤을 때는 203.81이었습니다. 1.53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0.8%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1년 전이랑. 자, 이런 경우에는 지수가 거의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이율이 첫 번째 상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라서 1.6% 이율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 상품 디지털형 같은 경우에도 1.4%,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조금 올랐으니까 진짜 조금 받아갔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표가 있어요. 몇 퍼센트 상승했냐에 따라서 이율을 몇 퍼센트 주는지 그거는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었는데 정말 작았을 거예요. 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네 번째 상품 같은 경우에도 그 상승하는 만큼 이율을 주기 때문에 이율이 거의 미미하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 했죠? 자, 한국은 또 어떤 민족입니까? 상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죠. 자, 3세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2009년도 8월 3일에 제가 이 상품을 넣어서 2010년 8월 3일에 만약에 제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두 가지 지수를 기준으로 받는 상품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준 지수가 203.81에서 233.38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14.51%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지수를 다 볼 수 없어서 체크는 못했지만, 자, 다른 상품들은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첫 번째 상품 같은 경우에는 110%를 넘었기 때문에 연 0.5%, 두 번째 상품은 연 1.4%, 세 번째 상품은 1.8%를 받아갈 수 있는데, 네 번째 상품이 여러분 대박입니다. 만약에 장중에 한 번이라도 이게 15% 이상 상승하지 않았었다는 가정하에서 이거는 14.51%잖아요. 그럼 이 상품은 연 6.4% 받았을 상품이에요. 이런 상품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10%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정말 가끔 보입니다. 자, 제가 EL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상품이 어떤 게 좋고 또 어떤 게 아쉬운지 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연동 예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은 최대한 보장하려고 축을 하면서 자, 상품별 주가 지수에 따라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개별 주가 지수 이런 항목들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상품의 그 유형도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 흐름에 따라 지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어서 좀 복불복의 성격이 강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년에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오르는데 수익을 많이 주는, 이자를 많이 주는 그런 상품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올라도 조금밖에 안 오를 것 같다 하시면 첫 번째 했던 범위형 상품을 하시면 괜찮겠죠. 자, 그래도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돈이 여유가 되시면 좀 이 상품에도 300, 이 상품에도 뭐 300 이렇게 좀 나눠서 넣어두시면 어디에든 걸리겠죠. 어디에든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좀 나눠서 넣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뭐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만큼 수익이 나려면 또 내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그만큼 수익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툭 던져놓고 그냥 수익아 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이제 투자는 좀 해보고 싶은데 원금 손실이 너무 걱정돼서 좀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은행에서 좀 안정적인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좀 특정 종목이나 좀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펀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투자에 뭐 주식이나 뭐 ETF 이런 걸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ELS나 ELT 상품도 있는데 이건 좀 은행의 상황 또 정책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좀 상품의 개수나 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도 은행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말이 있죠. 네,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으면 수익도 더 많이 제시를 하고 또 좀 위험성이 낮으면 또 수익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제시를 하는 그런 상품들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상품으로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ELD 주가지수 연동 예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